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수요 평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황남순 사무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22일부터 2주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죠. 네. 기존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이것을 대체하는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맥스선더 훈련은 미국에서 날아온 증원전력 등 항미 항공기 100여 대가 참가하는 규모였는데요. 지난해 5월에 실시된 맥스선더, 여기에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도 참가를 했었죠. 네. 판문점 선언 직후에 이 훈련이 실시됐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었습니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요, 미국의 증원전력 없이 주한미군의 공군전력과 훈련하는 형태입니다. 항공기 수십 대가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폐지되었다고 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 규모를 줄여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북한은 4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서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 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 였고요. 북과 남이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남조선 당국은 간판이나 바꾸어 달고 규모 축세 흉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 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면서 우리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는 남조선 당국의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평통 담화는 남조선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측 정부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군사 분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25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4차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말로는 이행을 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그 공격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육해공 전역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평화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행 없이는 평화와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4월 25일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오늘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두 정상 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안전 보장이 필요하며 육자회담 틀도 이런 맥락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육자회담 틀에 대해서 비핵화 합의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 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만일 북한에 미국이나 한국 측의 보장으로 충분하다면 좋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면 육자회담 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체제를 고안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만일 북한 파트너들 무엇보다 미국 측의 건설적 대화에 대한 의지가 표명된다면 결국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미 협상을 둘러싸고 경제적 보상이나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언론과 한국에서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핵을 제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다자간 평화 체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네. 6.12 싱가포르 합의도 이런 내용들이었었죠. 네. 이런 말들이 푸틴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네.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회담은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이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열렸다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일방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단계적, 점진적 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다자간 안보 체계도 필요하겠죠. 네. 같은 날 북한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했고요. 네. 남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요 평화 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